안녕하세요. 부동산 라이프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투자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와. 바로 강남과 송파에서 손해를 크게 보고 매각된 빌딩 사례입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강남에 사시거나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대치동 상권을 너무 잘 아시고 익숙하시죠? 설릉역에서 도보 6, 7분 거리에 확실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테헤란로와 가까운 사거리 코너이고요. 상권 한복판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시성이나 존재감이 상당한 건물이었습니다. 또한 대치동 하면은 흔히 학원 상권이라고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먹자 상권과 오피스 상권까지 다양한 수요가 공존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치동 900-56번지 위치에 있고요. 코너에 있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빌딩입니다. 요 건물 저번에 저희 답사 때 한번 설명드렸던 건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도 매수인이 조금 잘못 사셨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충격적인 금액으로 내고돼서 거래됐습니다. 이 건물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용적률을 323.6% 이득 본 건물입니다. 거의 준주거네요, 그러면요. 서울시 기준 용적률보다 약 120% 정도 이득받고요. 2개 층 정도 이득 본 굉장히 드물게 큰 건물입니다. 건물엔 엘리베이터도 있고 전층 근린생활시설로 현 매도인이 용도 변경까지 완료해둔 건물이었습니다. 가성비 있는 밸류업 건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 결과였습니다. 2022년 8월 매도인이 무려 130원에 이 건물을 매입하셨는데요. 세금과 이자, 각종 부대 비용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실제 매입 원가는 약 1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3년이 흐른 지금 25년 9월 약 115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즉 최소 3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셨고요. 1년에 약 10억씩 손해를 보셨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속 나가는 이자 비용 대비 그냥 조금 포기하더라도 빠르게 매각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매각을 했고요. 이 건물의 큰 문제점들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강남 불패의 신화를 좀 깼던 거래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타이밍의 문제예요. 보시면은 현 매도인은 2021년, 22년 시장이 가장 뜨거운 호황기점에 꼭지점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차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입구가 굉장히 좁고요. 진입로 높이가 높아 주차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이 위치한 건물은 오피스 임차 수요가 주된 위치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낮았던 건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리모델링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준공된 지 한 30년이 넘은 건물인데요. 분명히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은 저층부에는 임차인 명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임대료를 시세 대비 굉장히 낮게 받고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건물입니다.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본 건물의 층고가 문제였습니다. 본 건물은 예전에 주택이나 고시원이 들어있던 건물로 아무래도 주택이나 고시원 건물은 층고가 좀 낮잖아요. 네. 오피스로 활용하기에는 답답한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입지는 뛰어나지만 구조적인 한계와 매입 시점이 맞물리면서 결국 큰 손해를 보고 매각된 아쉬운 사례였습니다. 성필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보다 좀 덜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물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제는 좀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송파구 석천동의 원가 이하로 이제 매각된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투자를 지금 현재 고민하신 분들께도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본 건물은 매도인이 2022년도에 212억에 매입을 하고 최근 189억 원에 매각을 했던 매매 금액에서만 거의 23억 원을 손해본 건물입니다. 제 거는 30억 손해봤는데요. 보세요. 뒤에 알려드릴게요. 네. 무조건 개업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천동 276의 2번지 세 필지라서 보이시는 사각형 필지의 건물이었습니다. 땅은 예쁘게 생겼는데요. 대지는 287평 정도였고요. 연면적은 거의 1100평, 1200평이 지금 되는 대형 건물이었어요. 용적률도 거의 270% 많이 이득받고요. 결국 연면적이 1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었고 15m랑 6m 양면 도로에 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좀 좋았으나 도로 상황 대비 좀 볼륨감이 너무 컸던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규모도 크고 그 주변 대비 랜드마크급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지역 대비, 입지 대비 볼륨감도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된다. 맞습니다. 저 정도 큰 규모의 건물이라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 목적을 기반으로 매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단점만 있던 건 아니었는데요. 주차도 기계식이지만은 법정 34대지만 실제로 40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용적률도 최근 약 3년 동안 서울 2종 3종 용적률을 50%씩 완화해주셨죠. 그 250% 기준보다도 더 이득을 본 건물이라서 신축은 맞지 않았고 리모델링이 좀 최선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매입 시점이 좀 고금리가 한창 시작되던 2022년 시기에 좀 노후된 건물을 212억에 매입을 하셨고, 그 당시 매입 시점에만 180억에 조금 대출을 이용했는데 대출 비율만 해도 85% 정도로 공격적인 대출을 이용하셨어요. 야, 진짜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으셨네요. 네, 180억 대출 대략 보수적으로 4% 정도만 잡아도 이자만 월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1년에 7억 2천만 원이에요. 또 리모델링까지 하셨거든요. 와, 리모델링 공사 비용 최소 20억만 잡아도 원가 대비 한 50억은 손해를 봤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까지 왔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매도인의 전략은 매입 후 내외관 리모델링을 하고 임차인분들 새로 집어넣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이셨을 텐데요. 하지만 좀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층당 임대 면적이 거의 150평이 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입주 조건 대비 좀 들어올 수 있는 임차 수요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임대 수준을 좀 낮춰버리면 또 추후에 내가 엑시트하려는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선뜻 임대료도 낮추지 못했고요. 150평에 평당 임대료 10만 원만 잡아도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이네요. 네. 임차인이 1,500만 원을 감당하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계속 공실 상태로 이어가다 보니 이자 비용만 계속 지출이 되고 매도인분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속이 타들어 가셨겠죠. 그래서 계속 순차적으로 금액이 내려오던 중에 상장사 쪽에서 직영 사용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저런 큰 건물들은 직접 사용하시는 목적으로 매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상장사는 자산 취득 시에는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취득 예정일은 2025년 9월 30일이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실거래가는 떴더라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금액을 계속 윗금액으로 고집을 장기간으로 계속 하면은 계약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계약이 안 되면 그에 따른 또 이자 비용이 상당하기에 잔금을 빠르게 해줄 매수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결단을 내려서 매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한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 3구에 뭐 1000평이 넘는 공간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찾기가 쉽지 않았고 금매 수준으로 잘 매입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입지, 수요, 규모의 밸런스가 여러 가지로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남 송파 원가 이하의 매각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만은 저희 브라더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상향하실 때만 있으실 겁니다. 이상 원가 이하의 매각 사례를 살펴본 브라더였습니다. 안녕. 안녕.